KTV 대한뉴스 유용합니다. 신경원입니다. 1월 17일 목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대한뉴스는 유튜브 KTV 국민방송에서도 생방송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을 방문해 수소경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소경제 발전을 위한 정부 의지가 확고하다며 수소경제가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규제 여부를 한 달 안에 확인할 수 있고 규제가 모호하면 시장 출시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감찰반 쇄신 방안을 내놓고 업무 규정과 인력을 개편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설 전에 감찰반 활동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회담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베이징을 거쳐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도착 후 먼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고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친서에는 북미 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김 부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와 관련해 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회담 장소는 베트남, 시기는 이르면 3월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 일정이 예정된 1박 2일에서 하루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고위급 인사가 이틀 이상 미국에 체류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아울러 북한 고위급 인사가 미국 내 뉴욕 등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워싱턴으로 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오늘 오전 한미 워킹그룹 화상회의가 열린 가운데 양국이 남북 미북 관계 동향과 북핵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특히 남북도로 공동조사와 유해 발굴 사업에 대해서 미국 측 양해가 이루어져 곧 유엔 안보리에 제재 면제를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문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2차 북미 정상회담 동향을 논의했습니다. 상임위원들은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 간 합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의 관련 진행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지역경제 회복 홍보로 울산을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수소경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소경제 발전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수소경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소경제가 에너지원을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구조의 혁명적 변화라며 수소의 생산과 저장 등 전 분야에서 새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로서는 국가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은 전통 주력 산업인 자동차나 조선, 석유화학과 연계해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30년 수소차와 연료전지에서 모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소경제 효과 25조 원, 고용 유발 2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소경제 로드맵이 우리가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청사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소경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면서 핵심 기술과 원천 기술을 국산화하고 상용화하도록 돕겠습니다. 현재 수소 승용차와 버스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택시와 트럭까지 확대하고 수소버스의 보급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소 충전소를 2022년까지 310개로 늘려 이용 편의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내 최대 수소차 생산 공장인 울산 덕양 공장을 찾아 생산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는데요. 수소 에너지로 산업을 키워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발표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수소의 생산부터 저장, 운송과 활용, 안전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추진 전략이 마련됐습니다. 정부가 수소 에너지를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친환경 에너지의 원동력으로 보고 2040년까지 추진할 수소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겁니다. 우선 지난해까지 1,800여 대를 생산한 수소차를 2040년까지 누적 620만 대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7개 주요 도시의 수소버스 35대를 보급하고 경찰버스 등 공공부문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합니다. 또 수소택시 시범사업과 수소트럭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연 10만 대의 상업적 양산체제를 구축하여 수소차 가격을 내연차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시장성을 확보하도록 해가겠습니다. 수소차 보급의 핵심인 수소 충전소는 현재 14곳에서 2022년 310곳, 2040년 1,200곳으로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 보조금 신설을 검토하고 설치 보조금을 지원해 경제성이 확보되면 자립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료 전지 역시 수소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합니다. 정부는 발전 효율은 높지만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수소 연료전지 보급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2040년까지 발전용 연료전지 15기가와트를 보급하고 가정과 건물용 수소 연료전지도 94만 가구를 대상으로 2.1기가와트 규모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수소 생산량이 지난해 13만 톤에서 2040년 526만 톤으로 늘어나면 수소 가격이 킬로그램당 2022년 6,000원에서 2040년 3,000원까지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수소의 저장 방식을 고압 기체와 액체, 액상, 고체 등 다양화하고 수요 증가에 맞춰 전국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건설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2040년에는 연간 43조 원의 부가가치와 4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의 규제를 없애주는 규제 샌드박스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ICT와 산업 융합 분야에서 먼저 시작되는데요.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기혁 기자, 이 규제 샌드박스란 용어가 조금 생소한데요.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 이 샌드박스라고 하죠. 이 샌드박스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말 그대로 규제 놀이터라는 건데요. 신기술이나 신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규제를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그러면 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어떻게 시행이 되는 겁니까? 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세 갈래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관계부처가 30일 이내에 신속히 규제를 확인을 해주고 만약에 그 안에 회신이 없다면 규제는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게 한 갈래고요. 그다음에 규제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하다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실증 테스트 기회 또는 임시 허가를 줘서 시장 출시를 돕습니다. 이 분야별로 시행 시기가 조금씩 다른데요. 정보통신과 산업융합 분야는 오늘부터, 그리고 금융과 지역 특화산업 분야는 오는 4월부터 시작됩니다.
이 규제라는 틀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을 할 때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이 앞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실제로 많은 도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제가 한 핀테크 기업을 취재를 했었습니다. 이 인공지능이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을 해서 이 투자 정보를 제공해주는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한 곳인데요. 이 AI 펀드 매니저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이 문제는 이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